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전국 불안이 고조되면서 장 초반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주가 지수는 낙폭을 회복하거나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년 2월까지 비정리의 RP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 RP 종류를 확대하고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넓히는 등 단기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엔터주가 내년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리스크의 반사수혜와 더불어 중국 시장 회복과 내년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요 엔터주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밤 저도 잠을 못 이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참 잠들기 힘든 밤이지 않았나 싶을 것 같아요. 지난밤 계엄령의 여파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뭐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이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엄령은 바로 해제됐으나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체마주들 이외에는 오늘 시장에서 딱히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놓고 어떤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에서 벗어난 종목이나 섹터군에서 또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강하게 튀어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장에서 털피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주요 이슈와 그 다음에 밀착 종목 통해서 오늘 자세한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밀착 종목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내일 국장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대 국장을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슈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헤드라인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어안이벙벙했던 게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뉴욕 증시도 바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정말 무서울 만큼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도 조금 한국을 예의주시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당분간은 아마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이슈로 주인공이 돼버렸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네. 아마 다들 그런 좀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국장을 개장을 하냐 마냐를 두고도 그쵸. 새벽까지도 뭐 어떤 이제 내용이 도출되지 않아서 밤잠을 좀 설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려와는 달리 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선방을 한 흐름이긴 해요, 사실. 근데 다만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이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들은 조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동성들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뉴욕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관망세, 11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국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한국 관련 펀드들이 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뭐 코리아 ETF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7% 넘게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뭐 대부분의 종목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계엄령 해제 이후에 조금 낙폭을 만회를 하는 모습들을 네. 보였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뭐 환율도 우리가 또 빼놓지 못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장중에 한때 1,430원대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환율, 어떻게 불러왔던 외국인의 수급인데 그렇죠. 다시 요 나가게 며칠 됐죠. 조금 들어와주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느낌이죠. 네. 참 원망도 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이제 투자자들의 또 간을 떨리게 만드는 네. 갑작스러운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쵸. 이제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대응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국내 주식이 그나마 좀 버텨줬던 이유는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투심이 이제 개인들이 좀 살려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의 이탈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만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동안 변동의 증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지만 이제 지속력은 조금 그래도 이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시장을 또 찾아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 이런 정세 그리고 이런 정치 리스크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테마와 섹터 안에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유례없는 흐름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나 커질 때는 이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왔었는지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흐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사실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전 정권 때도 계속 네. 나왔잖아요. 근데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사실 이제 탄핵이 결의가 되고 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급반등하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은 뭐 탄핵 소추안을 발표를 했지만 뭐 계속 그걸 이제 추진하는 방안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아직은.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가 됐을 때는 우리 증시가 다시 조금 더 이런 기대감 리스크 해소로 인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빠졌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하락폭이 너무 어렵고 되게 공포스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주식을 오랜 기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사실 처음은 아니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운 정치적인 리스크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기회의 장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포에 살아 이런 말도 사실 지금 귀에 안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또 한번 이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곳은 있고 또 시장이 살려주는 섹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무언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해주셨죠. 정치 테마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쳐다보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어제 밤에 계엄령이 시작하고 그렇죠. 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만 사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맞아요. 정치주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거에 인한 이제 또 시나리오를 짰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시세를 보여준 섹터는 정치 테마주뿐이었습니다. 네. 각 이제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맞아요. 주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 인사들에 관련한
종목들 사실 이제 국내 시장 정치 관련주들이 그래요. 좀 어떻게 뭐 연관이 되어 있다. 뭐 누구와 누가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인맥 관련주까지요. 인맥 관련주 이렇게 엮여 있으면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강하게 튀어 올라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이 정말 그런 것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총도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막 불기둥 솟아 오르고 상한가 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쫓아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고점 추격이 되기 때문에 언제 또 그쵸. 차익 실현이 될지 모르고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이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시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길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시세 변동도 굉장히 크고 섹터 순환, 그 종목 순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능숙한 분들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놓고 보신 분들이라면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혹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을 봐온다면 역시나 뭐 탄탄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내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탄탄한 전략을 세우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서 후일을 도모해 본다면 결국에는 엔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엔터주들이 그래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꾸준히 조금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주요 엔터 3사가 굉장히 또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1개월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충분히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다시 턴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엔터주는 사실 이제 내수보다는 외수에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돼버렸어요. 네. 워낙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또 국내와 견주어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도 받쳐주고 있고 뭐 아시아나 북미 시장 할 것 없이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전반적으로도 강한 인기를 또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엔터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추세 돌리는 흐름 만들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오늘 시장 너무 어지러웠는데 그리고 낙폭도 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엔터주들이 조금 힘을 버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 엔터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조금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도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들은 장중에 또 시황 흐름과 함께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날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꼭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시겠죠. 장중에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하루 대표님이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중에 혜택을 드린다, 보너스 종목도 드리고 밀착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웨이비스 바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월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바로 어제 공략을 시작했고요. 현재 보유 중이지만 7%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와 엮이면서 또 머스크와 엮이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이비스 추가적인 전략이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정말 수많은 종목들 모두 다 11월에 들어와서 다 공략을 시작해서요. 현재도 보유 중인 종목들도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10%, 20% 훌쩍 넘기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들이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지만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방송에만 주목을 하셔도 이런 종목 하나씩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밀착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져가시려면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내일 장중부터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가운데 또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월요일에 가져오셨던 방송 밀착 종목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월요일 방송에서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근데 사실 다음 날 굉장히 또 갭상승 출발을 하는 바람에 조금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려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매수가를 또 터치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슈팅이 나왔는데 워낙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아직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구간까지는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리뷰 지난 방송이었고요. 웨이비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비슷한 이름의 종목인데 웨이버스가 아니라 웨이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사실 캔들이 몇 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시장을 좀 보시면 제가 요즘에 밀착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들을 자꾸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시장에 수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동안 이제 하반기 때는 쭉 미끄러져 내렸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비스 역시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상장한 첫날 이후로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이고요. 일봉상에서 바닥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다지고 이제 막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세가 반전이 됐다를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근거는 이제 다만 이런 재료가 되겠죠. 이제 웨이비스라는 종목은 이제 드론 관련주고 제가 드론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방산 이렇게 같이 이제 복합적인 재료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론이라는 재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또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약 9% 정도 상승을 했지만 꼬리 달리고 좀 밀리는 바람에
그래도 이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전략을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한 11,000원대입니다. 11,000원대,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데 그 라인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아직 매수를 못하시거나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이고 나도 이 웨이비스라는 종목 같이 공략을 못했다. 나도 이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 또 오늘 보너스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보너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틀 전이었죠. 월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웨이비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 있다. 웨이버스 아니고 웨이비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부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밀착 종목으로 요즘에는 신규 상장주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추세의 반전을 이뤄내는 초입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이런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바로 오늘 장중에도 9%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체의 힘이 부족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머스크 그리고 방산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내가 이런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면서 추가 상승분이라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일 당장의 장중부터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들 다 받아가시면서 상승분 제대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불수급 포착기로 선별이 된 종목들만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수급 포착기가 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 증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사실 특히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런 수급이 그러니까요. 집중되는 그런 종목을 포착하는 그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장일 때는 뭐 이걸 사고 또 저걸 맞아요. 사도 너도 이것저것 나도 다 가죠. 그렇죠. 아무거나 사도 이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장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강하게 들어와주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종목의 관심도가 상승된 종목 그리고 그런 섹터 안에서 제가 선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착기에 포착된 순간은 사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포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리, 고점에서 사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일정 구간 눌림목, 근데 들어온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확인이 됐을 때 이런 구간이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착이 된 이후 파동 이후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선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불수급 포착기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예시로 들면서 어떤 로직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에이럭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아까부터 강조드렸던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에다가 제가 앞에서도 수익 리뷰를 했던 종목 웨이비스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 안에서 섹터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 이 11월 27일, 이제 27일에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또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포착됐다라고 알람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알람을 드렸는데, 자, 이러고 나서 조금 5거래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주가는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내려오지만 사실 이탈된 수급이 포착되지 않았어요.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은 없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2일 슈팅이 됐고 장중에 19% 가량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장중에 17% 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어려웠는데 오늘 같은 날도 장중에 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런 날 수급이 또 강하게 포착된 종목이 또 강하게 튀어주는구나,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섹터 여전히 유의미한 시세를 보여주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방송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불수급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캔들이 요 캔들 노란색으로 표시된 캔들이고요. 그로부터 이렇게 오늘 종가가 아니죠. 오늘 고가까지 약 25%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 자, 아까 제가 표시했던 구간 있죠. 이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일봉상의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분봉으로 다시 쪼개서 보여드렸어요. 이 60분봉인데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골드라인이 뭐냐면 수급이 들어오고 검색기에 포착된 순간을 이렇게 노란 표시로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놓은 구간이에요. 자, 수급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골드라인이 뜨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급등이 나오고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요날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불수급 포착이 됐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리고 거래량이 빵빵 터졌으면 이거는 이제 조정이 아니라 차익 실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 말은 즉슨 이게 골드라인을 만들면서 들어와줬던 이 거래량, 수급이 이 조정 시에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가격대가 있어요. 9,000원. 요 9,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딱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죠. 그리고 돌파가 됐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전에 만든 고점 그리고 돌파된 구간, 즉 다시 한번 지지를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 자리는 지지가 되고 요런 타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 지지를 받아준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골드라인이 뜨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12,56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1,200원 선에서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9,000원 라인 혹은 이 10,0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어요. 시장이 워낙 조정이나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 가격대를 조금 다시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부 익절을 하셨을 테고 남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고점 혹은 이제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날도 같은 날입니다. 아까 에이럭스랑 같은 날 포착된 종목이고 나이백이라는 종목입니다.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 이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제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 19%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된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제가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날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거래 연속 조정을 받다가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또 거래량 실리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때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고 이전에 역배열이었던 차트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캔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굉장히 커요.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쭉 주가가 흘러내리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 말은 즉슨 여기에 들어와 준 수급은 아직 이 조정 구간에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도 이렇게 꼬리가 달렸는데 사실 이런 꼬리는 이 위에 있는 저항의 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매물대, 그리고
매집봉이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다시 한번 회수하고 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캔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요거를 다시 쪼개서 60분 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에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데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날 이렇게 골드라인이 뜨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지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조정이 나와요. 캔들이 조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수급이 이탈되고 사익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아예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요 만들어놨던 기준봉 자체를 이탈시키고 크게 하락 내리면서 끝까지 밀려야지 우리가 차익 실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정 시의 거래량도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터져줘야지 우리가 이거는 차익 실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들어온 수급,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조정 시의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하죠. 2분의 1 이하로 팍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 계속해서 이 자리를 버텨주는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줬고, 역시나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나이백이랑 에이럭스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봐 드렸는데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나는 아직 공략을 같이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람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가격 브리핑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서 들어와 계셔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로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아셨을까요? 골드라인이 형성된 다음에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걸 확인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골드라인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불수급 포착기를 활용을 해보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대표님께서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 다 선별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에 포착이 됐다라고 통신망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에이럭스 짚어봤었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급격하게 시세 분출이 나타나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요, 포착된 다음부터 25% 정도 오르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라인 형성 후에 가격 조정이 약간 나왔어도 들어왔던 수급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했죠.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추가적인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백도 살펴봤죠. 상한가를 기록할 때 들어왔던 수급이 역시나 다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조금씩 형성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나 했지만 거래량은 미비하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시세 분출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슈팅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그런데 지금도 이미 슈팅이 어느 정도는 나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실 보너스 종목 여러분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요즘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이슈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쵸.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불수급 포착기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슈가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밑바탕에 깔아두고 그 다음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또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보너스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에서 에이럭스,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나이백이죠. 나이백이죠. 네, 나이백과 에이럭스도 이렇게 강하게 또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역시 이런 불수급 포착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방송에서 또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조금 드려봐야겠죠. 연말
우리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하면 또 배당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의 금융주를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이제 성장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동안 너무 이제 바닥을 잘 다져놨어요. 바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설명드려보자면 사실 지속적으로 올해 초반부터 해서 쭉 미끌어 내리다가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제 작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정고점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면서 박스권 이런 매물들을 다 흡수하면서 돌파를 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는데 이 흐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다시 횡보 후에 이런 골드라인이 포착이 됐습니다. 골드라인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내용이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골드라인이 포착이 되고 나서 일정 구간 이 지지를 받아주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골드라인이 포착이 됐고 거래량도 이전에 골드라인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횡보를 합니다. 60분 봉인데 60분 봉 안에서 이제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때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면서 슈팅이 또 나와줍니다. 자, 슈팅이 나와주고 오늘도 24,950원까지 이제 돌려줬는데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밀리는 캔들 안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요 가격대만 좀 잘 지켜준다면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들어온 수급이 지켜주는 요 자리대만 좀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 사실 보너스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지금 바로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방금 보셨던 보너스 종목에 대한 전략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불수급 포착기,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만큼 이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료까지 더해질 수 있는 조금 더 탄탄한 종목으로 선별해서 가져오시는데요.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바로 불수급 보너스 종목, 연말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는 횡보 구간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이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그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들어온 수급이 계속 또 지켜지는 모습이 횡보 구간으로 나타난다면 그 다음 슈팅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골드라인이 최근에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수급이 잘 지켜지는지 아닌지는 대표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 종목은요,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밀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중에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불수급 보너스 종목은 지금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이 직접 공개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팍스통신망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만나보신 불수급 포착기에 정확하게 포착이 된 보너스 종목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내일 장부터 장중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단기 공략주 새로운 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장중에 보너스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 조금 더 나는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슈를 통해서 밀착 종목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기대감으로만 치자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로 고통받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엔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 회복도 그렇고 여기에 주요 아티스트들도 컴백한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24년도 자체가 대부분의 엔터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제 더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국내 아티스트들 있죠. 네. 랭커님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 그렇죠. 뭐 누구나 블랙핑크, 좋아하죠. 아니면은 뭐 베이비몬스터 이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우리 글로벌 스타들이 이제 내년도에 또 대거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요로 인한 이슈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참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조금 너무했잖아요. 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든고 여러 변수들에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터 쪽은 이런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리스크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중국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비가 내리면은 또 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또 엔터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도 체크를 해보자면 이 JYP 엔터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요쯤에서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봤던 종목인데. 이 공약 방송에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 줬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고 추가적인 이제 눌림목이 나와 준다 하더라도 이런 65,000원 선, 이런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하단보다는 이제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한번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다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3사가 지속적으로 이제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같이 함께 공략을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얘기 들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태까지의 엔터 관련주들 주가가 워낙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로서 또 JYP 엔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는 엔터를 계속해서 괜찮다, 내년까지도 더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던 만큼 이미 밀착 종목을 통해서 상승분을 가져왔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JYP 엔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보이시는 이 수익률표 안에서도 JYP 엔터 17% 넘는 상승분을 우리가 챙겨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 한번 집요하게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JYP로는 이미 우리가 가져왔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종목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엔터 안에서도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느냐 아니면 굵직한 애들을 노려보느냐 여기에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실까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빵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조금 변동성이 그래도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조금 변동성 적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힌트를 좀 더 드려볼게요. 3사 중에 한 종목이고 앞에서는 제가 JYP 엔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JYP 엔터는 또 제외를 시켜야겠죠. 자, 2025년도 이 기업 역시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굉장히 힘들고 좀 적자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적이 내려가기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소속 아티스트들이 뭐 글로벌 탑 10,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뭐 3억만 뷰, 뭐 이렇게 굉장히 핫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이 지금 조금 추세를 바꿨고 다시 대시세를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JYP 엔터랑 흐름이 비슷하죠. 자, 이제 202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 97,000원 하던 주가가 29,000원,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 지금의 현재 자리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바꿔서 돌려 세우는 구간, 초입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고 그 말은즉슨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졌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시장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요 안에서 우리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다시 돌파를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노란 색깔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구간을 제가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주죠. 그 저점이 어디냐면은 이 박스권 하단 부근 한 47,000원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근처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안에서 조금 매수를 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무난하게 이 박스권 이 상단까지는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고 만약 여기 박스권이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격대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힌트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항상 11시에는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팍스통신만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내일 장중에 요 밀착 종목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너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JYP 엔터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내년에 2025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최대치로 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이제는 3분의 1 가격 지점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어느 정도 쏠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골드라인이 얇지도 않게 두껍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더 많이씩 들어오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박스권 안에서도 하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단까지만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상승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봤던 불수급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 받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로 선별해 주시는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